네, 안녕하세요. 멀티코어 프로그래밍 3팀 중간 프로젝트 해설 슬라이드 영상을 제작하게 된 컴퓨터공학부 4학년 김태휘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 팀원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으로 문제 정의, 병렬 알고리즘 소개, 결과 및 소감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팀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3팀 히말라야조는 팀장 김민기하고 팀원 김태휘, 박광규 하고가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 주제인 생명게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게임은 영국의 수학자 존 호튼 코네이가 고안한 게임으로 바둑판처럼 정사각형의 여러 칸으로 나뉘어진 공간에서 한 칸에 한 마리씩 있는 세포들의 삶과 죽음을 관찰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지금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렇게 파생되는 패턴들이 많아서 컴퓨터 과학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가 생명게임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생명게임을 표현하는 과정을 병렬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그 과정은 처치곤란 병렬이 됩니다. 여기서 처치곤란 병렬이란 병렬 임무 사이에 의존성이나 통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비교적 쉽게 병렬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생명게임의 규칙입니다. 먼저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인접한 세포들의 상태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되고 그 인접한 8개의 칸을 확인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죽은 칸과 인접한 8칸 중 정확히 3칸의 세포가 살아있다면 해당 칸의 세포는 그 다음 세대에 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칸과 인접한 8칸 중 2칸 혹은 3칸의 세포가 살아있다면 해당 칸의 세포는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외의 경우 해당 칸의 세포는 다음 세대에 고립돼 죽거나 혹은 주위가 너무 복잡해져서 죽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규칙을 코드와 순서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 반복문을 이용해서 주위 이웃의 개수를 세고 앞서 설명한 규칙에 따라 그 세포의 생사 여부를 조건문으로 결정을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순서도도 세포의 생사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로직은 앞서 말씀드린 게임 규칙과 동일합니다. 또 이 순서도는 코어 로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각화 부분입니다. 생명게임은 다양한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패턴이므로 이를 시각화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콘솔 출력으로 진행하기에는 속도 저하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한 것이 SFML입니다. SFML은 간단한 코드로 쉽게 오픈GL 기반의 그래픽을 출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성능 향상을 목적에 두고 있기 때문에 빠르고 사용하기 쉽고 객체지향적인 SFML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SDL을 사용할까 고려도 했었는데요. SDL이 C 언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객체지향적인 고려가 되어 있지 않고 그에 반해 SFML은 처음부터 객체지향적인 개발을 염두에 두고 만든 API라서 저희의 개발 환경인 C++에 대응하기 쉬웠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병렬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알고리즘은 이전 세대의 세포 상태 확인, 세포 상태 계산, 저장, 새로운 세포 상태 확인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임시 저장 공간의 세포 상태를 계산하는 것과 그 상태를 저장하는 것이 이 생명게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즉 많은 자원을 소모한다는 것이고 이 과정을 병렬화했을 때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병렬 처리 과정 중 문제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용했던 SFML은 그림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오픈MP를 지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의 병렬화 부분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혔던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렬 처리에서 유명한 법칙인 암달의 법칙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프로그램을 병렬화했을 때의 속도 양상은 프로그램 내에서 병렬화할 수 없는 부분이 차지하는 실행 시간에 의해서 주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언급되었다시피 저희가 생명 게임을 구현할 때 활용하는 SFML이 오픈MP를 지원하지 않아 시각화하는 드로잉 과정을 병렬화할 수 없었고 오로지 각 세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만 병렬 처리가 가능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병렬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렬 처리를 수행할 때는 순차 처리 알고리즘에서 단순히 패러럴 리전을 적용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여러 차례 진행했던 실습으로 알 수 있듯이 적절히 분배되지 않은 병렬화는 순차 처리보다 더 비효율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몇 가지 병렬화 방법, 정확히는 이를 스레드들에게 분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 게임의 특징은 동일한 작업을 모든 셀에 대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처치 곤란 병렬이기 때문에 스레드 간 통신이나 동기화가 필요하지 않아 최종적으로는 각 스레드가 셀들이 모여있는 2차원 필드에서 각자 할당량을 가져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일의 분배를 계획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4개의 스레드를 사용하여 필드를 4분할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계획 초기에 직관적으로 떠올렸던 방법으로서 이를 하나의 스레드가 하나의 분할된 필드에 대하여 생명 게임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4개 이상의 스레드일 경우 이를 어떻게 동일한 작업량으로 분배하여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분할된 필드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구간을 지정해주는 로직이 번거롭다고 생각하여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굳이 정사각형으로 분배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로로 길게 분할하는 방식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경우 스레드 수에 따라 세로 길이만 나눠주면 되고 가로 길이는 일정하기 때문에 작업 분배 방식이 더욱 간편해졌다고 생각하여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로 길이를 어떤 방식으로 분배해 줄지 고민하던 도중 3열씩 처리하면 좋다는 김기백하고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생명게임 특성상 주변 셀의 상태를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윗줄 3셀, 현재줄 2셀, 아랫줄 3셀, 즉 총 3줄을 검사하는 것에서 착안하여 한 스레드가 읽어온 캐시를 주변 셀에서도 생명게임을 계산할 때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번 언급했듯이 스레드 간 의존성이 없어 어떤 스레드가 먼저 일을 처리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이나믹 스케줄링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이미지는 실제 저희가 구현한 생명게임 화면이며 이 결과 슬라이드를 설명드린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창을 분석을 해보면 전체 처리 시간은 병렬 처리가 앞서고 드로잉 과정은 병렬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슷한 처리 시간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환경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나타났긴 했는데요. 계산 과정에 있어서는 병렬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낀 점을 발표하기 전에 실제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FML로 구현된 생명 게임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결과를 보시면
먼저 저희 조원이 각자 다른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장 성능이 우수한 코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행하는 특성상 지금 제 컴퓨터 환경에서 최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보면 생명 게임이 진행이 되었고 계산 과정에 있어서는 병렬 처리의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환경 때문에 드로잉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팀원들의 소감입니다. 김민기 하구는 멀티코어 프로그래밍을 통해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고, 저는 이때까지 과제를 수행할 때 시각화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쉬웠는데 이번 과제를 통해 병렬 처리 효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공규 하고는 병렬 처리 효율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3팀 히말라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은 토론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